대표님이랑 저는 병아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소에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것만 배우시면 병아리반에 들어오셔서 처음 트레이딩, 그러니까 첫발이에요. 첫발 내딛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트레이딩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수많은 트레이딩 기법과 처음 보는 코인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초보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알겠다라는 말이 순간순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순간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이 진짜 위험하고 큰 시장이구나라는 걸 내가 겪어보고 다 해봐야 그때 돼서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해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개월 동안 어느 순간 이거였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병아리반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을 알려드려요. 원칙. 시그널대로 하는 원칙, 그 다음에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손절하는 원칙,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기초를 탄탄히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방법을 찾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그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제주도가 집이고요. 1년 좀 넘었어요. 이 EX 사업을 시작한 지. 제주도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다가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이제 처음에는 코인이라 그래서 안 들었죠. 계속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직접 트레이딩 하는 거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배워 놔두면 그냥 이렇게 어디서나 핸드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나 내가 내 자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1~2%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다. 막 그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그래 한번 들어나 보자 그러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고요. 수익을 많이 내려고 제가 처음 트레이딩을 딱 하면서 진짜 바닥에서 사서 끝에서 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EX 차트를 구독해서 지금 시그널을 띄워주잖아요. 이게 정답지 같은 거예요. 나는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수익을 바닥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기간 동안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트레이딩이 어렵고 힘든데 물리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트레이딩을 배워봐 하고 알려줬을 때 이분도 힘들어 할까봐 저절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제주도를 유민호 대표님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시면서 1~2% 수익이 아주 쉽고 안전하게 수익 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물리는 일이 거의 없고 계속 트레이딩 할 때마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빨리 입절이 되니까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되고 우리 팀원들도 자꾸 누군가한테 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급 월급도 받으면서 재밌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주도거든요. 너무 좋죠? 네. 저기 한라산. 제가 꿈이 생겼어요. 제주도에 집을 이제 진짜 짓고 싶다. 예전에는 집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잠만 자면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격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잠만 자고 약간 먹는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요리하거나 막 집에서 뭐 챙겨 먹거나 이런 게 별로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이제 제가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수입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집이거든요.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그분 집이에요.
가운데 지금 삼각형 부분이 수영장, 예,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부분인데 집 하면 딱 내 몸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집은 주차장이 여기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집이 너무 재밌고 예쁘게 지어진 단층짜리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당, 이렇게 거실, 벽돌 이런 데를 자연하고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자가 약간 그림처럼, 예, 계절에 따라서 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바닥이 이제 약간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이렇게 수영장 저녁에 불 켜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제 세면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을 보면서 세수하고, 예, 예쁘죠? 여기가 어디냐면 샤워실이에요. 샤워실이 바깥이 다 보여요. 완전 숲속에서 샤워하는 듯한.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탁, 이게 여기가 샤워실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탁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가리고 싶을 때는 가리고.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 천정에서 하늘이 보여요. 완전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도 하늘 보이게. 여기가 침실. 네, 숲속에서 자는 것처럼 예쁘죠. 네,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보이고 아침에는 이렇게 이 가장자리로 하늘을 이렇게 보이게끔 뚫어져 있어서 자연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집. 여기 자쿠지, 수영장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 네, 좋죠. 여기가 이제 그 손님 오면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면 약간 땅하고 같이 이렇게 눈높이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앉으면 바깥이 저렇게 보이게. 네. 이렇게 잔디의 이끼 같은 것도 너무 가까이 볼 수 있고, 여기 옥상, 네, 귤밭, 한라산 다 보이고, 네. 예쁘죠?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꿈을 계속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제 2개가 생겼는데, 저런 예쁜 단층짜리 집을 제주도에 지어서 살고 싶고,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걔가 여행을 엄청 좋아해요. 아직 중학생인데 조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호텔 조식.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일본 얼마 전에 갔다 오더니 너무 가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 막 조식 먹고, 예. 이렇게 같이 둘이 여행 가는 거, 그게 이제 또 꿈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EX라는 회사를 알고 코인이라는 곳에 내 자산을 투자하려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전에 김은희 대표님도 강의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불릴 건지 그 계획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와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용을 하셔야 돼요. 투자는 현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 좋은 코인을 사놓고, 내가 잠시 트레이딩 아직 잘 못하시니까 잠시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언젠가는 꼭 올라올 수 있는, 네, 좋은 코인, 막 이름도 모르는 그런 코인 말고, 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코인들 있죠. 좋은 코인들을 개수를 모으는 개념으로, 네, 현물에,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여윳돈 1,000만 원이 있다, 아니면 1,000만 원으로 내가 코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9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현물로 하셔야 돼요. 100만 원을 가지고 그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일단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건데,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만 가지고, 90만 원은 놔두고요. 10만 원만 가지고 병아리반이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최소 한 달 동안은 작은 돈으로 꼭 트레이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최소라고 했습니다. 최소 한 달 동안. 그럼 그거를 내 생각대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린 차트를 구독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알려주는 시그널을 기준으로, 시그널을 기준으로 내가 $10,000를 구독했어요. 그럼 매 시간마다 알람이 오죠. 그럼 그 알람이 왔을 때 내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진입해보지?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그널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0,000가 아니고 $3,000다.
그러면 프리미엄 차트에 들어가면 깜빡이 시그널 있잖아요. L2, S2 뜨죠. 그럼 그 깜빡이 시그널이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들어가지? 어쨌든 우리가 코인을 골라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어떤 코인을 고를까? 그죠? 지금 내가 뭘 사보지? 뭘 사고 팔고 할까? 그 기준이 시그널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알람을 기준으로, 그럼 매 시간 $10,000 알람이 오니까 이 알람이 오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갈지 이제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은 매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이것도 노동 수입이죠. 우리가 사고 팔고 해야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좋은 코인을 모으는 현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EX를 만나고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좀 어렵더라고요. 용어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숏이 뭔지 롱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매도 매수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매도가 사는 거야? 파는 거야? 막 이게 처음에 며칠은 헷갈렸는데, 강의를 여기 앞에서 듣고 있는데 막 대부분의 강사들이 우리가 선물 위주로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숏이 떴습니다. 사세요. 이게 숏이라는 얘기인데 나는 사라고 하니까 현물로 사버린 거예요. 몇백만 원어치 샀는데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시장은 현물과 선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현물은 직접 코인을 사는 거고요. 선물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인을 사고 팔고 하든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트레이딩을 하든 선물을 하든 현물을 하든 이 거래소라는 곳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EX는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아니고 바이낸스 기준 280여 개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신호를 보여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차트를 제공해주는 회사고요. 그리고 직접 거래하는 곳은 이렇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셔야죠. 우리나라는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업비트와 빗썸, 다른 곳도 있지만 가장 큰 곳이 두 군데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빙엑스, OKX, 투빗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워낙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회원이 전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회원들이.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하고 제휴를 하면 본인들의 회원들이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돌려주는, 회원들한테 각자 거래한 만큼 본인의 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거래소는 이렇게 바이낸스도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제휴가 됐죠. 그래서 거래소는 코인을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현물밖에 안 돼요. 코인을 직접 살 수 있는 현물밖에 안 되고, 해외 거래소는 현물도 되고 선물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현물이 뭐냐면 금을 직접 사는 것처럼 코인을 직접 사는 거예요. 내가 현물로 코인을 리플을 샀다. 그러면 나한테 리플이 있어요. 보유한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기준 가격에서 지금부터 이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춰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물에서 리플을 포지션을 딱 잡는다고 해서 리플을 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유가 아니라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선물은.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화면에 투자와 트레이딩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계정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아무래도 보기 쉬운 게 국내 계정, 업비트나 빗썸은 좀 눈에 익어서 보기 쉬우시잖아요. 한글이니까. 그러면 현물은 국내 계정에서 이렇게 보유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집에 금이 100돈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금값이 어제는 얼마였고 오늘은 얼마였고 그거 매일매일 적으세요? 신경 안 쓰시죠? 그냥 금 100돈 있어, 이게 포인트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물은 내가 좋은 코인을 샀다면 그 코인이 몇 개, 개수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화가 좀 마이너스 보고 있더라도 개수가 개수 기준이기 때문에 현물은 조금 여유롭게
긴 관점으로 뭐 3주 차트나 이런 걸 보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거래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선물은 직접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집중해서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선물 트레이딩을 해서 10만 원을 벌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벌었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또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계속 하지 마시고요. 100달러를 벌면 그 중에 일부라도 만 원이라도 현물을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트레이딩 다음날에 해서 벌면 또 현물 사고, 그래야 우리가 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김은희 대표님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현물을 계속 모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가격이 갑자기 막 10만 원이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매일 트레이딩 하다가 오늘 내가 바빠서 포지션을 안 잡았어요. 그럼 달러로 갖고 있죠. 그때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는 리플이 없는데. 그래서 트레이딩에 모든 돈을 다 넣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현물로 좋은 코인을 모으는 일을 꼭 동시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꼭 그 코인을 나는 어떤 코인을 모아야지 그걸 한 두세 개 정도는 정하셔서 코인 공부도 이제 하시다 보면 유튜브도 보실 거고 이렇게 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모으고 싶은 코인을 옛날에 돼지 저금통 배에 안 가르면 돈 못 꺼내는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리플 돼지 저금통, 이거는 비트 돼지 저금통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선물해서 번 돈을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코인으로 차곡차곡 모으는 그 현물, 진짜 투자의 그런 방법으로 꼭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왜 선물을 하냐? 우리 EX 회원분들은 선물을 왜 하냐면요. 지금 밖에 EX 회원 아닌 분한테 코인 공부 좀 해봐. 우리는 선물 트레이딩 해. 그러면 기겁을 해요. 선물하면 큰일 나. 탕진, 재산 탕진한다고 막 엄청 걱정하거든요. 저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게임은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내가 정확히 모르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졌을 때 100% 졌을 때 내 자산을 거래소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걸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실 때는 무조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 지키셔야 될 원칙이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시그널대로 한다. 시그널. 우리는 EX에서 시그널을 보여주잖아요. 오를지 내릴지 시그널을 보여주죠. 그 AI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나는 거래할 거다. 그게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시그널이 반대가 뜨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팔아야 돼. 손절. 손절. 내가 손실 보더라도 반대 시그널이 뜨면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시그널대로 거래한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를 목숨처럼 지킨다. 레버리지는 곱하기 개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시드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2를 쓰면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대신에 자, 그럼 곱하기 2를 썼어요. 1%만 올라가면 2% 올라가는 그 효과가 나오죠. 그럼 반대로 갔을 때는 1% 하락하면 2% 하락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요. 레버리지를 2 이상, 3도 위험해요. 어느 순간 내가 모르고 있거나 뭔가 이 거래소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데 3으로 돼 있는데 아주 가벼운 알트코인을 들어갔다. 근데 변동폭이 막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나는 롱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레버리지 3도 청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물이 무섭다 하시는 분은 레버리지를 안 쓰면 현물과도 같은 효과인데 하락할 때도 돈을 벌 수 있죠. 우리 AI는 내려간다는 신호도 알려주기 때문에 선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본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현물은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AI 고야는 내려간다는 신호도 알려주기 때문에 선물을 원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하시면 하락장에서도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배워서 하고 계신 거고, 제가 알려드린 원칙 2개 뭐였죠?
하나는 시그널대로 거래한다. 예.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2 이상 안 쓴다. 예.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 3 정도까지는 눈 감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인증샷에 막 레버리지 3 이상 오잖아요. 강퇴예요, 강퇴. 우리 막 손모가지 내라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진짜 순간이 어느 순간 없어요. 예,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내가 못 자꾸 내가 3도 써볼까 5도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예 선물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현물만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선물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쇼장에서도 돈을 벌려고 선물을 하는 건데 내가 원칙을 딱 지켜야지. 그 마음을 꼭 다잡으시고 트레이딩 할 때마다 레버리지와 시그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물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선물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보들이 처음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차트를 보면 너무 복잡해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자꾸 간단히 생각하는 습관을 해보세요. 선물은 내가 결정해야 될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기준 가격을 정하셔야 돼요. 얼마의 기준 가격에서부터 두 번째 정하셔야 될 게 오를지 내릴지 롱으로 할까 숏으로 할까. 그럼 내가 결정해야 될 거는 기준 가격을 얼마로 할까? 롱으로 할까? 숏으로 할까?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선물에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어디서부터 오를까 내릴까? 이것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병아리반에서 트레이딩 방법,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거든요. 시바진 어고라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시그널이 바뀌면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에서 이 뜻이에요. 시그널이 바뀌면 롱이었다가 숏으로 바뀌면 어디서 진입한다고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한다.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2개라고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가격 내가 결정 안 해도 되죠. 고야 라인 금액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오를지 내릴지는 깜빡이는 시그널대로 누르시면 돼요. 버튼을. 초보라도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AI가 다 알려주죠. 네, 그대로 입력만 해보시면 첫 번째 트레이딩을 배우시는 완전 왕초보 입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보시다 보면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수익도 내보고 시그널이 바뀌면 손질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청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네이버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하나 떠요. 청산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걸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완전 기초 해드리는 강사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청산은 레버리지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게임을 졌을 때 오를지 내릴지 그 선물은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내가 맞췄으면 수익인데 반대로 갈 수 있죠. 내가 흐름을 잘 모를 때는. 그럼 게임에서 졌을 때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레버리지를 높게 쓸수록 점점 나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치시면 이런 지금 현재 차트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이면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색깔이 노란 부분이 돈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포지션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캔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쭉쭉쭉쭉 가격이 올라서 이 노란색을 탁 쳤어요. 캔들이 그 가격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지션 금액이 몰려 있던 사람들은 이 돈을 거래소가 확 가져가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르면 돈을 잃는 사람들은 롱으로 베팅한 사람일까요? 숏으로 베팅한 사람일까요? 네, 숏으로 베팅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들의 가격이 커트라인, 청산 라인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를 100배 썼다. 롱으로. 네, 그러면 여기 1% 밑에 노랗게 그 사람 가격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롱으로 100배 썼는데
만약에 쇼스로 1%만 탁 가격이 내려와요. 그러면 청산 라인 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1% 같지만 레버리지 곱하기를 100을 썼기 때문에 100배, 100% 마이너스 된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청산 라인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는 레버리지를 높게 쓸수록 점점 청산 라인이 나와 가까워져요. 근데 아까 병아리반에서 레버리지 몇 쓰라고요? 2. 2를 쓰면 50% 반대로 가야 100% 마이너스죠. 그럼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시총 무거운 코인들이 한 번에 캔들 하나로 50%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2만 쓰시면 청산 라인이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멀어요. 그러면 그 청산 라인까지 가기 전에 시그널이 바뀌겠죠. 나는 롱으로 걸었는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 L2가 깜빡여서 내가 롱으로 했는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S2를 고야가 띄워주겠죠. 그럼 시그널이 바뀌면 그때 대응하시면 돼요. 청산되기 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레버리지를 높게 쓰면 어떡하지 하는 사이에 가격이 쭉쭉 올라서 탁 건드리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청산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높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M이라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거래창이죠. 주문창. 이게 이제 주문창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면 막 호가창 가격이 막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장가가 움직이고 있고 여기는 뭐 복잡하게 막 입력해야 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머리 아프죠. 근데 그 첫 번째 처음 보는 거래창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다 보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라 나중에는 눈에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자, 거래창에 들어왔더니 여기 바이 눌렀더니 초록색 버튼이 하나만 나오고 셀을 눌렀더니 빨간색 버튼이 하나만 나와. 버튼이 하나만 있는 건 현물창이에요. 현물. 살래 팔래 물어보는 현물창. 주문창에 버튼이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창을 딱 바이낸스를 켜봤더니 버튼이 2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선물창이에요. 오른다고 베팅할래? 내린다고 베팅할래? 그래서 선물 게임을 할 수 있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선물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BTC, USDT라고 돼 있는 게 코인 이름.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코인 주문창에 들어와 있어요? 자, 리플을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선물을. 그러면 저 BTC라고 써있는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거기 누르시고 리플 주문창으로 들어가면 돼요. XRP 치면 이게 탁 리플로 바뀌면서 리플 주문창이 나오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고 맨 위에 코인 이름 확인하시고요. 지금 무슨 코인 주문창인지. 자, 이건 비트코인 주문창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솔레이트라고 돼 있죠. 아이솔레이트를 딱 또 클릭해 보면 크로스라고 2개가 나와요. 아이솔레이트로 할래? 크로스로 할래? 아이솔레이트는 격리시킨다는 말이에요. 격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이낸스 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는 현물도 가능하고 선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갑을 2개로 나눠놨어요. 현물 살 수 있는 지갑, 선물 게임 할 수 있는 지갑. 지갑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솔레이트는 이 2개의 지갑을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운영할래 지갑을. 그래서 선물은 선물 지갑에 있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고, 자, 근데 크로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2개의 지갑을 교차로 쓸래 이 뜻이에요. 교차.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트레이딩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청산의 위기가 왔다. 예를 들어 내가 선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버티다가 분명히 시그널이 바뀌었는데 올라가겠지 하다가 버텼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마이너스 30% 40% 가더니 막 90%까지 왔어. 마이너스 90%예요. 조금만 더 가면 청산이야. 막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크로스로 돼 있다. 그러면 현물 지갑에 만약에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가 돼도 내가 교차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물에 있는 돈이, 현물 지갑에 있는 돈이 증거금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에서 청산이 안 돼요. 얘가 보증금이 되니까 조금 더 내려가는 기회를 줘요. 대신에 더 내려가. 계속 내려가. 이 증거금이
다 될 때까지 더 내려가.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현물 계정에 있는 돈, 선물 계정에 있는 돈이 다 청산당하는 거예요. 크로스는. 근데 초보들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갈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보다는 아이솔레이트가 조금 안전해요. 그래도 현물이라도 건져야지, 혹시 청산 당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초보들은 아이솔레이트라고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모르고 다 털릴까봐. 그래서 청산은 절대 건너지 마세요. 청산강은. 그 시그널대로만 하시면 청산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버티다 보면 이제 청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참 전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라서 레버리지를 3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는 2밖에 안 써요. 2를 쓰니까 훨씬 더 마음도 여유롭고 수익도 잘 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5도 써보고 3도 써보고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흐름을 알고 코인 시장에 점점점 이제 그 선배가 돼가면서 대부분의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트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또 저는 또 이제 EX 사업하느라고 차트를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병아리반에서 돈 10만원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 연습하시는 병아리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0. 몇 달러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죠? 10달러, 0. 몇 달러 막 이렇게. 근데 레버리지를 3 쓰면 수수료가 곱하기 3으로 나가죠.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할 때는 레버리지 2가 훨씬 나한테 이익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2 정도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3 쓰면 1년에 청산 3번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꼭 이제 2나 3 정도로 해주시고, 자, 여기가 리밋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 금액을 네가 지정할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가로 그냥 살래? 이거 물어보는 창이거든요. 리밋이 지정가예요. 지정가. 자,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 그럼 기준 어디서부터 오를지 내릴지, 이 어디서부터 가격 있죠? 그 가격을 네가 정할래? 아니면 지금 시장가에서 바로 사버릴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리밋으로 해놓고 여기가 지금 기준 가격을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 기준 가격이 어디라고요? 고야 라인 가격. 그래서 차트를 이따 열어보겠지만, 열어보시면 현재 고야 라인 가격이 나와 있죠? 차트 옆에 보면은 핑크색 박스 안에 현재 고야 라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야 라인 가격 여기다 그냥 입력하고요. 내가 가진 돈이 여기 얼마 지금 거래소에 있는지 달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 비트코인 한 100달러만 가지고 거래해볼래? 그럼 100달러 로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0 입력하시면 되고, 요 바를 요렇게 당기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10% 20% 뭐 가지고 트레이딩 해볼래? 이렇게 퍼센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셔도 돼요. 그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롱으로 할래? 숏으로 할래? 이거 누르시고,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레버리지 확인하시고, 이건 항상 리밋으로 해놓으시고, 자, 고야 라인 금액 여기다 넣고, 롱 숏은 깜빡이 시그널 대로만 탁 누르시면, 그죠? 그러면 여기 오픈 오더가 예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약이 여기 딱 걸려요. 여기에 1이 딱 생겨요. 내가 주문을 하나 넣으면 예약으로. 그래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시장가로 산 게 아니잖아요. 기준 가격을 예약을 넣었잖아요. 그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입력한 가격에 딱 도달하면 체결이 딱 돼요. 그러면 이게 포지션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예약은 없어지고 포지션이 지금 하나 잡혔습니다 하고 여기 1로 딱 바뀌죠. 그럼 포지션으로 탁 눌러보면 현재 마이너스 중인지 플러스 중인지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건 요 위에 USDM이라고 해가지고 달러 늘리는, 달러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거고, 그 옆에 보면 코인M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코인 늘리는 계정이에요. 코인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코인을 사가지고 현물에서 리플을 사요. 그럼 내가 리플을 갖고 있죠. 그 리플의 개수를 가지고 여기서는 리플을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개수 늘리는 계정이 코인M 계정이다. 이건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시그널이 왜 맞는지는 아시죠? 실시간으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계세요? 우리 시그널이 왜 맞냐면 AI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 AI가 실시간으로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초단위로 분석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는 바이낸스 거래창, 업비트 거래창은 요만큼만 볼 수 있잖아요. 호가창. 그죠? 위아래 가격을 이만큼만 볼 수 있잖아요. 해외 거래소도 요만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AI는 엄청 넓은 영역대의 호가창을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매물대가 많은지, 매수 금액이 어디에 많은지 이거를 계속 체크해요. 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게 뭐냐면 지갑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지갑. 진짜 코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에 코인 보관 안 하거든요. 전자지갑에다가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전자지갑에 있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코인들을 갑자기 거래소로 막 옮겨.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굳이 코인을 시장에다 내다 놓지 않겠죠. 팔려고 갖고 오겠죠. 지갑에 있는 거를 팔아버리려고. 그러면 자산이 많은 그런 세력들은 정보가 있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날 거라든가 금리가 뭐 어떻게 된다거나 그런 정보들이 있죠. 정보를 미리 듣고 이제 내려갈 거니까 코인을 팔아야겠다 그러면 지갑에 있는 코인들을 거래소로 막 옮겨요. 그걸 우리 AI가 초단위로 체크를 하죠. 그래서 거래소에 코인들이 막 몰려 들어와. 그러면 S2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내릴 거야. 세력들이 코인 팔려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다 옮겼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못 하잖아요. 네, AI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그널은 실시간으로 뜨는데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청산 라인도 아까 네이버에서 왜 그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 치면 아까 사이트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중의 트레이더들은 그거 계속해서 분석해요. 실시간으로 그거 보면서 포지션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그널에 그 청산 라인도 다 들어가요. 예, 다 계산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AI가. 그리고 우리 세 가지 이 알고리즘은 우리 회원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이거 외에도 나머지 네 가지, 총 7가지의 알고리즘으로 AI가 초단위로 지금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차트를 직접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구독하시면 나만 들어갈 수 있게 OTP를 찍고 들어가죠. 842438. 자,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은 전체적인 흐름, 통계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고야 도미넌스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보면 14.4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점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점수냐면 아까 제가 우리 회사 AI 이름이 고야거든요. 로봇 이름이 고야가 매 시간마다 여러 가지를 초단위로 분석해서 코인들마다 점수를 내줘요. 예, 그 점수의 통계를 이게 첫 번째 화면이니까 전체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은 여기 보면 2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3시죠. 예, 2시 때의 점수가 요건 거예요. 14.4포인트. 14.4점. 그런데 이 14.4점이 그냥 점수 14.4점? 0점보다 높네?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 대비 점수가 내렸는지 올랐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점점 내려오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 대비 2시 때는 1시 대비 3.2%, 2점 내렸네요. 네, 점수가 내렸다는 건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시세가 내려가는 코인이 223개.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코인이 66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통계는 1시간마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각이 딱 되면 AI가 통계를 점수를 딱 이렇게
다 더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해서 한 9분에서 10분 사이, 매시간 정각 9분에서 10분 사이에 여기가 딱 업데이트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을 지금 현재 시간에 이게 점수인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그래서 확인을 새로 고침해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자, 마켓 도미넌스라고 저기 동그라미 표가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 60%죠. 네, 그러면 이 코인 시장의 60%, 반 이상의 60%가 자금이 다 비트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코인 트레이딩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비트코인을 큰 강물의 물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살이 내려가는 물살인지 올라가는 물살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위에 강 위에 떠다니는 작은 뗏목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 물살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려가는 뗏목에 타실래요? 올라가는 뗏목에 타실래요? 올라가는 물살이 막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거에 타야 노를 저어도 더 빨리 내려가겠죠? 물살이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상류로 올라가실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그 강의 물살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물살이 내려가는 물살인지 올라가는 물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같은 방향으로 거래를 하셔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횡보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확 내려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미 S2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네, 숏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냥 그 깜빡이를 딱 켜놓고 계속 횡보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을 내가 롱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네, 올라가는 뗏목에 탔어. 그런데 비트코인이 숏이 깜빡이고 있었죠. 잔잔한 척 하다가 확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작은 뗏목은 올라가다가도 그 물살에 휩쓸려서 쭉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래서 굳이 비트코인하고 반대되는 시그널을 거래하시면 한 번씩 급류를 만나면 큰 손실을 보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같은 방향으로 거래하시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금 현재 코인 강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비트코인만 이렇게 앞에다 꺼내놨죠. 그럼 첫 화면에서 여기 차트,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차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는 세 가지 차트를 제공해주고 있죠. 첫 번째, 이건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가 뭐냐면 점수 차트예요. 아까 제가 우리 AI가 매 시간마다 점수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이 파란색 선이 점수선이에요. 시간마다 이렇게 그 시간의 점을 딱딱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여기. 그죠? 지난 시간 대비 점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가격은 여기. 빨간색은 바이낸스 기준 가격을, 자,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스코어 차트가 요쪽은 달러가 기준이고, 그죠? 요쪽은 점수가 기준이죠. 그러면 이 빨간 선은 저기가 기준인 거예요. 파란 선은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 두 개의 차트를 이렇게 겹쳐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스코어 점수 차트와 가격 차트를 이렇게 겹쳐 놓은 게 스코어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움직일 때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지만 보시면 가끔씩 점수는 확 내려갔는데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있죠. 교차가 나거나 이격이 나거나 이럴 때는 그거를 시그널로 우리가 읽거든요. 그래서 3주 차트, 1주 차트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코어 차트는 우리 회사가 처음 이제 오픈할 때 이 차트밖에 없었어요. 밑에 프리미엄 차트가 없었고 이 점수, 스코어 차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시점에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시점에 생각해 볼게요. 이 시점에 가격은 여기 있는데 스코어 차트 점수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가격이 점수를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점수가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뱉어준 점수이기 때문에 AI가 계산해준 점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점수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회사 초창기 때 대부분 회원들이 레버리지를 기본 20을 썼대요. 장난 아니죠? 네, 20을 썼어요. 이때 스코어 차트를 봤더니 다른 차트가 없었어. 그때는 스코어 차트를 봤더니 점수가 완전 밑을 찍어준 거예요. 그럼 롱 치실래요? 쇼 치실래요? 쇼 치죠? 여기서 레버리지 20 써서 네, 그랬더니 바로 내려가요? 아니요, 올라갔다 내려. 청산시키고 내려가죠. 네, 이 시장이 바로 청산을 시키기 위한 진짜 목적이 세력들의 목적은 조금 이제 손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주고 한 방에 다 뺏어오려고 하는 게 세력의 목적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횡보 때는 조금씩 내가 수익 보는 것 같아도 시그널을 안 믿고 버티면 한 방에 내가 조금 모은 걸 한 번에 다 털려요. 그래서 시그널대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는 맞지만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 타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실현이 되긴 하는데 N시간 후에 실현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될 수도 있고 한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지금 몇 주 차트예요? 3주 차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가 여기예요. 가격이 여긴데 3주 차트 여기 찍어줬어요. 고점이. 그럼 3주 이내에 여기까지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물 하시는 분들은 내가 3주 동안 좀 마이너스 보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수익 조금 먹겠다 하면 사놓으시면 괜찮은데 이걸 선물로 스코어 차트를 보고 지금 당장 롱 잡으시면 될까요? 네, 청산시키고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스코어 차트는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 프리미엄 차트가 나왔잖아요. 바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려주는. 그러면 여기서 자 기능이 1번부터 8번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네, 이 기능을 시중 트레이딩 하시는 사람들은 보조 차트 다 입력하면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3MA,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이런 거 거래소의 차트에다가 입력키 딱 넣으면은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클릭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그런데 이 보조 차트는 이런 기능들은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이해되시죠? 3MA 다 입력하면 나오는 거 아시죠? 요 거래소 차트에다가 여기 기능을 입력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조 차트만 보고 여기 SR 버튼 눌러서 여기 바이 사라네 저점이네 여기서 롱 잡으시면 될까요? 될까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죠. 네. 그렇죠. L2니까 되지만 자 여기서 롱을 잡으려면 팬들이 고야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쳐야 될 거고 그 전에 S2가 뜨겠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바이에서 롱을 잡으시는 거는 이미 많이 내려온 다음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는 무조건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올라갈 거야 라는 바이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지라는 뜻이에요. 지지. 이 셀은 무조건 여기까지만 왔다가 여기가 고점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저항. 지지, 저항.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이게 네모 하나가 캔들이거든요. 캔들. 양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자 캔들에 1시간에 거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 시간대에 여기서 끝났어요. 가격이 종가 59분 59초에 딱 끝났어. 그러자마자 다음 시간으로 딱 연결됐어요. 정각이 되니까 연결됐더니 가격이 올라갔다 꼬리가 위에 조금 있죠.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어요. 꼬리 끝까지. 그렇더니 고야를 맞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끝났어요. 가격이 시작한 가격보다 끝나는 그 시간 마지막에 끝나는 종가가 아래면 음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 토스를 딱 했어요. 가격이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서 꼬리 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끝났어. 그럼 시작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양봉이 되는 거예요. 예, 캔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캔들이 지금 우리 1번 기능이 고야 라인이잖아요. 고야 라인이 엄청 중요한 선이거든요. 이게 무슨 선이냐면 코인을 몇 년간 수년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코인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냥 막 일직선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어딘가 맞고 튕겨서 올라가고 다시 맞고 튕겨서 올라가고 그렇게 맞는 지지선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냥 일직선으로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내려가다가 어딘가 부딪혀서 내려가고 부딪혀서 내려가고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고야 라인인 거예요. 우리 회사가 찾아낸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하 1층이잖아요. 가격이 지하 1층에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고 싶어 1층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 도전하겠죠. 1층에 올라가려고. 막 하면 어디 부딪혀요? 선정에 부딪히잖아요. 저항을 맞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근데 계속 부딪히다가 탁 올라갔어요. 그러면 선정을 뚫고 1층으로 캔들 몸통이 탁 올라섰어.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있었던 천정이 저항이 어디로 왔어요? 내 발 밑으로 왔죠.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었던 고야 라인이 캔들이 뚫고 올라오면 발 밑에 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병아리반 대표님들은 무슨 연습을 하시냐. 고야 라인에 캔들이 올라왔다는 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마침 우리 AI가 이제 올라간데 L2를 딱 띄워줬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밑에 RSI 시그널, 그 다음에 LB, SB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시그널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고야 라인과 깜빡이 시그널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은 어디서부터 기준 가격을 내가 정해야 되고 오를지 내릴지를 내가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 두 개만 정할 수 있으면 되죠. 기준 가격은 이 고야 라인인 거예요. 오를지 내릴지는 깜빡이 시그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롱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만 롱 잡고 숏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을 때만 숏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 여기 있죠? 고야 라인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 있죠? 네. 깜빡이 시그널 롱이죠? 네. 그러면 1단계 병아리반 대표님들은 아까 기준 가격 거래소에서 리밋 한 다음에 밑에 입력하면 되잖아요. 가격. 그거를 요거 하면 돼요. 요거. 고야 라인 가격. 지금 가격.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딱 사지면 올라간대요? 내려간대요? 올라가나요? 누가요? 시그널. 네, 시그널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거 뚫고 내려올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고야 라인에서 롱 그걸 1단계에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는 연습이 되고 시그널대로 거래하는 연습이 돼요. 그러면 여기 맞고 100% 올라갈까요? 네, 뚫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딱 잡았는데 진짜 올라가.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해보는 거예요. 1, 2%에서. 그런데 내가 잡자마자 뚫고 내려와. 손실이죠. 손실이면 조금 버텨보는 거예요. 왜 버텨요? 시그널이 아직 숏이 안 떴으니까. 그래서 시그널을 믿고 기다려보다가 캔들이 완전히 몸통이 고야 라인 아래로 내려왔어. 예. 1층에서 바닥을 뚫고 캔들이 완전히 몸통이 내려왔어. 그러면 시그널이 바뀔 확률이 높죠. 예. 그러면 그때는 탈출을 한번 해볼까? 예. 시그널이 안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볼까? 그렇게 하다가 시그널이 딱 L2가 떴어요. 깜빡이가 숏 S2가 떴어. 숏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버텨요? 네,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내가 손실 중이라도 시그널이 반대 시그널이 뜨면 손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반 1단계의 목표는 뭐냐면요. 수익이 목표가 아니에요. 시그널대로 해보는 목표. 그럼 여기서 내가 시그널대로 진입하는 방법, 익절하는 방법 배웠어요. 그리고 손절하는 방법도 충분히 배우죠.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끊어보는 연습. 그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마이너스 보고 있으면 끊기 싫어요.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지 막 한단 말이에요. 원금 되면 나와야지 하다가 원금 되면 한 0.5%만 되면 나와야지 또 버티다가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널이 바뀌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는 연습.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시그널대로 신호등대로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1단계를 며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보여요. 흐름이. 내가 롱이라서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서 롱 잡았는데 얘가 자꾸 바닥을 뚫고 내려오네. 몸통이 고야 라인 아래로 내려왔네. 시그널이 숏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손실을 많이 보기 전에 고야 라인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이 돼요. 그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시바지 노고가 첫 번째 트레이딩을 배우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손절 연습을 무조건 1단계에서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는 1.5단계를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그널이 롱에서 숏으로 아니면 숏에서 롱으로 바뀌는 전조 증상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럴 때 숏 안 들어가겠죠. 전조 증상을 저희가 이런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숏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겠죠. 이 뒤에는 분명히 S2였을 거고 숏이었을 거고, 그죠? 여기 내려간다고 했는데 요 뒤에는 캔들이 없었어요. 그죠? 실시간으로 이때 봤을 때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으면 수익인데 이 타이밍에 진짜 운 없게 이 타이밍에 숏 잡았는데 잡자마자 올라가더니 시그널이 바뀌었죠. 그러면 완전 생초보 병아리 1단계는 여기까지 손실 보고 있다가 여기서 끊어보는 거예요. 시그널대로. 얘만 믿고 시그널대로 하고 손실 보고 다시 여기서 롱 잡으면 수익이죠. 이렇게 시그널대로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나면 1.5단계에서는 시그널이 이렇게 바뀌는 전조 증상을 저희가 5가지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단계부터는 목표가 수익이에요. 수익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횟수가 조금 줄더라도 손실보다 수익률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RSI 시그널이라든가 트렌드 버튼 여러 가지 보조 기능을 같이 보면서 수익률을 훨씬 높이실 수 있어요. 기초를 손절하는 기초를 잘 다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하셔도 나만의 손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절대 안 당하시거든요. 시그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널대로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반에서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걸 저희가 이제 코칭 해드리려고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라 완전 초보들이 시바지 너고 방법으로 손절 연습하는 거를 저희가 1대1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코칭을 일지만 써서 올리시면 그걸 보고 다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이 글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1.5단계나 또 그 실전에 대해서는 윤민호 대표님이 또 이어서 바로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계신 분들이